안녕하세요. 노윤정 약사입니다. 오늘은 일반 의약품 철분제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철분제 중에 무엇을 선택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철분이라고 하는 거는 온몸 구석구석 산소를 전달하는 적혈구의 핵심 성분인데요. 적혈구가 생성되는 과정에 비타민 B10이나 엽산 같은 영양소도 필요합니다만 헤모글로빈에서 철분에 직접적으로 산소가 결합돼서 이동되기 때문에 이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자 성인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헤모글로빈 수치가 12g/dL 미만일 때에는 빈혈로 진단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12.1이면 빈혈로 진단이 되진 않아요. 그런데 이 정도 수치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 중에 이제 철분 소실이 증가하게 되면은 철결핍으로 인한 피로감이나 손발 저림이나 어지럼증이나 두통 같은 문제가 증가하실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저함량의 철분을 섭취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생리 전후 기간에만 철분제를 먹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럴 때에는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셔도 괜찮아요. 무슨 얘기냐? 첫 번째, 목적에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을 먹는 게 좋으냐, 일반 의약품을 먹는 게 좋으냐가 달라집니다. 아직까지 철결핍성 빈혈을 진단받지 않았고 약간 경계성에 있으시면서 관리용으로 필요하다라고 할 때에는 건강기능식품이 대부분 30mg 이하로 철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시는 것도 관계가 없는데 철결핍성 빈혈을 진단받았다라고 할 때에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고함량 철분제를 활용하셔야 돼요. 고함량 철분제는 약국에서 일반 의약품으로만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간혹 고함량 철분제 먹고 변비나 속쓰림 같은 위장장애 때문에 무조건 건강기능식품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약국 가시게 되면은 고함량임에도 위장장애가 잘 나지 않는 철분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약국 가셔서 상담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빈혈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40mg 이상의 철분을 섭취하셔야 되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으로서는 이 정도의 양의 제품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 의약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햄철이 좋냐, 비햄철이 좋냐, 생채철이 좋냐,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우선 햄철과 비햄철, 생채철이 뭔지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햄철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그러니까 동물성 식품에 많이 들어있는 철분의 형태예요. 햄이라고 하는 단백질에 철분이 결합되어 있다라고 해서 햄철이라고 부르고요. 비햄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충제에 많이 활용되는 것, 그리고 식물성 식품에 많이 들어있는 철분의 형태인데요. 햄 단백질과 결합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서 비햄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햄철과 비햄철 같은 경우에 이 햄철은 햄철 별도에 흡수되는 통로가 있어서 흡수율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식품을 비교할 때는 이 얘기가 맞아요. 그런데 일반 보충제로 오게 되면은 보충제로서 만들어지는 햄철은 함량이 15mg 이하로 대부분 제품화가 됩니다. 아무래도 이 단백질에 철분이 붙어있는 구조이다 보니까 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비햄철, 일반 철분만큼 철분을 많이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결핍성 빈혈을 치료하고자 할 때에는 햄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철분 함량이 절대적으로 높은 비햄철로 만든 보충제를 사용을 하고요. 임신하신 분들이 임신 기간 중에 처방용으로 받는 철분제도 다 분류로 치자면 비햄철에 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장장애가 너무 심하신 분들, 그러니까 철분제를 먹으면 속쓰림이나 변비가 너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함량이 낮더라도 햄철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 치료가 필요한 고함량 철분이 필요하다라면 햄철, 비햄철 가릴 거 없이 무조건 철분 함량을 위주로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채철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일반 의약품 원료로 활용 가능한데요. 이제 천연형 철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건강한 말에 비장에서 이제 추출한 성분인데 역시나 이것 또한 페리틴성 철이라고 해서 페리틴이라고 하는 단백질에 철분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캡슐 제품 같은 경우에는 철분 함량이 대부분 20mg 정도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철결핍성 빈혈을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20mg으로 관리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먹기가 좀 어렵지만 40mg 함량의 액상형 페리틴 철을 주로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 햄철과 비햄철과 생채철 3개 중에서는 만일에 내가 부득이하게 위장장애 문제 때문에 페리틴성 철이랑 햄철을 먹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최소한 3개월에 한 번은 혈액 검사로 헤모글로빈 수치가 실제 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일에 헤모글로빈 수치 변화가 없다라고 할 때는 다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셔서 그 치료할 수 있는 정확한 함량의 철분제를 먹는 것을 권장드릴게요. 그러기 위해 활용되는 게 일반의약품 철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선택 기준은 아이들 빈혈 관리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돼요.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 성장기의 철분 요구량이 높아지면서 그 철분 보충제를 먹이시는 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실제 빈혈 진단을 받아서 철분제를 먹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병원에서 처방받은 철분제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걸 사러 가기가 애매해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함량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 애들 거 같은 경우는 보통 15mg 내외로 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빈혈 치료를 하고자 할 때에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하루에 100mg의 철분을 먹어야 될 경우도 있어요. 이 아이들 빈혈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아이들 성장이나 집중력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철결핍성 빈혈을 치료한다 라고 할 때에는 꼭 철분 함량을 위주로 결정을 하시고, 조금 어렵다라고 할 때에는 약사나 의사분과 상담하셔서 결정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들한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노약사는 언제나 여러분의 신나고 활기찬 삶에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